안녕하세요. 헛방라진 사주 상담 이야기 116번째 시간. 오늘은 사주가 신약해 성격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가 헛방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동영상을 열심히 구독하면서 사주 공부를 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사주 공부를 틈틈이 하다가 작년부터 사주 공부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올라온 동영상을 보다가 선생님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 내용에 빠져 지금은 열렬 시청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사연을 보낸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공부하는 도중 도무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어 선생님께서 보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채택하셔서 풀이를 해주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느 날 지인께서 사주 하나를 가져오면서 여러 가지를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분 성격이 어떠냐는 물음에 저는 이 사주가 아주 신약한 사주라 남에게 희생 봉사하고 이해심이 많은 선한 성격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눈이 커지면서 정반대의 성격이라고 하더군요. 까탈스럽고 까칠하며 히스테리가 있고 신경질적이라 직장에서도 시비구설이 많은 성격이라 합니다. 저는 어떻게 신약한 사주가 그러한 성격이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지금도 이유를 몰라 멘붕에 빠졌습니다. 부디 선생님께서 공부 자료가 되신다면 채택해 주셔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연 주셨네요. 저도 이분 사연이 다른 분들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채택에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성격이 정반대 해석이 되었는지 여러분과 같이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기우년, 임신월, 병자일, 을미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애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사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인이 가져와서 성격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풀어보니까 사주가 아주 신약해가지고 신약해서 남한테 희생을 하고 봉사하고 이해심이 많은 선한 성격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지인께서 이분이 정반대다. 까탈스럽고 까칠하며 히스테리가 있고 신경질적이라 직장에서 시비구설도 많은 성격이라고 해서 신약한 사주하고는 정반대의 성격이어서 의아하다. 어떻게 된 건지 도저히 풀 수가 없어서 저한테 사연을 보내왔다는 얘기죠. 자, 저도 이 사연을 채택하는 게 이 사주 성격을 파악할 때 신약한 사주라고 그래서 이번 사연 보내주신 분 같이 이렇게 신약한 사주들은 남한테 잘 맞히고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누르고 남한테 맞춰주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해심이 많고 선한 성격이라고 파악하기 좋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주를 채택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일간인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 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병화 큰 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불이나 불을 생겨주는 나무가 내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 팔자에는 나와 있는 게 전혀 없네요. 시지, 미토 지장간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무를 찾아볼까요? 불을 생겨주는 나무는 시간의 을목, 작은 나무, 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미토 지장간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내 편 중에서 나와 있는 거라고는 을목, 작은 나무뿐이다 보니까 내 편의 색이 너무 약한 신약한 사주일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 식상, 재성, 관성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불이 생겨주면서 힘이 빠지니까 흙이 되겠고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습니다.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기토 작은 흙,
시지에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신금 안에 모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지에 유금 작은 쇠, 그 다음에 월지에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에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고 일지에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신금 안에 임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편은 상당하죠? 기토, 미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유금, 신금, 작은 쇠, 큰 쇠, 그 다음에 임수, 자수, 큰 물, 작은 물.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내 편이라고는 을목 하나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아주 신약해진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자, 사주의 병이 뭔가요? 가장 강한 오행은 바로 물이죠. 임수, 자수, 작은 물, 그 다음에 금생수까지 받은 물이다 보니까 또 신금 안에 임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물기운이 강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병은 그래서 물이 되겠네요. 용신은 뭔가요? 을목을 해야 될까요? 미토를 해야 될까요? 물이 병이기 때문에 작은 나무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불에다 던져줘 봐야 아주 간에 기별도 안 가기 때문에 을목보다는 미토, 열을 품은 미토가 이 물을 막으느라고 고군분투하는 용신이 되겠습니다. 자, 희신은 나무, 큰 나무를 받으면 좋겠죠.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자, 신약한 사주니까 우리가 신약한 사주의 성격을 알아보면은 그게 맞죠? 남에게 희생, 봉사하고 이해심이 많은 선한 성격. 보통들 그렇게 얘기하죠. 반면에 이제 사주가 약하더라도 식상이 강하다든가 사주에 이래서 양마살이 강하다든가 각종 살기운이 강하다든가 이래 보면 간기질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관살을 맞은 사주죠. 이 사주는 물기운이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서 이 불을 한 방에 꺼버리라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관살 맞았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큰 나무라도 있어서 수생목 목생화로 방어라도 해주면 되는데 방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옆에서 인병충이 있기 때문에 관살 맞은 사주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격이 왜 반대의 성격이 나왔을까요?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사주가 약하더라도 특히 이렇게 관성이 강한 관살 맞은 사주들이 있죠. 상당히 성격이 예민하고 까칠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관은 불을 죽이려는, 나를 죽이려는 살이죠. 한 방이면 내가 죽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이 언제든지 나를 공격하면 나는 쓰러진다, 나는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살이 항상 신경 쓰인다는 얘기죠. 얘한테 신경 쓰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살한테 항상 당할 수 있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그러니 피해의식을 가지면 남을 믿지를 못하겠죠. 의심병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요러한 성향이 있고, 그죠? 신경이 예민하고 요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예민해지면은 상대편에게 까칠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관살한테 당할 수 있는 그런 예민함 때문에. 그리고 피해의식이 있다 보면은 남을 믿지를 못해요. 남을 믿었다 내가 당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다 보면 남이 충고를 하게 되면은 충고를 잘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충고도 못 받아들이면서 의심을 하다 보면 상대가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민하고 까칠하다 보니까 신경질적이 되고 히스테리가 발생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관살 맞은 사주들이 사주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한 성격 같지만 이러한 성향들 때문에 상당히 성격이 까칠하고 예민, 히스테리 증상까지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다툼도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비구슬도 많아지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주 형국을 파악할 때 이런 신약사주들이 무조건 신약사주라 희생, 봉사, 남한테 양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렇게 관살 맞은 사주는 이 관한테 당하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하다. 예민함이 더해지다 보면 히스테리로 변하고, 또 이 관한테 당하다 보면 나는 항상 피해의식이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을 믿지 못하니까 그 믿지 못하는 성격으로 해서 남들이 충고하더라도 충고를 곱게 받아들이지 않고 신경질적이 되다 보니까 그게 다툼으로 변해져서 이런 성격이 까칠 예민, 그 다음에 시비구설수에 휘말리는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살이 이렇게 강한 사주팔자, 관살 맞은 사주는 이렇게 직장생활에 오히려 얽매가지고 하는 것을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 주변이 다 나를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여 있는 직장보다는 프리한 그런 업종을 선호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오히려 강한 성격들이 프리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관살 맞은 사주들도 얽매인 것을 싫어한다는 것. 이렇게 관이 나를 극한다는 것은 억압한다는 거죠. 이런 억압이 항상 돼 있다 보니까 자유를 갈망하다 보니까 오히려 직장생활에 염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다 보니까 이러한 성향들 때문에 성격이 아주 안 좋은 성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 사주를 뽑은 이유는 이 신약한 사주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성격을 좋다 이렇게 약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살이 없다 하더라도 물론 여기에 을미 백호살도 있고 역마살 하나 보이지만은 이 약한 사주에 이 살기운이 물론 작용을 하지만은 이런 살이 작용한다 해서 그런 강한 기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관성의 흉작용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입는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나타나는 히스테리 증상이 사회생활을 어렵게 한다는 거 꼭 성격적으로도 그렇게 안 좋게 나타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헛방 날린 사주 상담 이야기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